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한 자녀의 엄마입니다. 가정사를 공개하는 게 부끄럽지만 또 신기하기도 해서 저는 어릴 때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문계를 졸업해서 치위생사로 일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으니까요. 제가 만난 그 사람은 주변에선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잘생긴 데다가 저한테만 유독 잘해주고 일도 잘해서 주위에서 인정받으며 자란 적당히 착하고 적당히 개구진 참 맑은 사람이에요. 제 주위 친구들은 그런 저를 시기하면서도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만난 것에 그 사람이 제 애인이란 것에 매일같이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제가 일하는 치과에 어떤 남자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어느 날부터 얼굴이 눈에 익기 시작한 그 남자는 유독 제가 일하는 데이 근무 때마다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진료 명목은 검진이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많게는 2번씩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몰랐지만 찾아오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눈에 익더라고요. 사실 치과 검진이라는 게 처음에 엑스레이나 사진 촬영해보고 아픈 거 살펴보는 방식이라 처음 검진 한번 해놓으면 웬만해선 주마다 검진 받지는 않거든요. 유독 자주 검진하러 오고 와서는 고민 좀 해보다가 다시 오겠다 그런 얘기들이 치과 내 위생사 사이에서 떠돌다가 저희 치과에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러나 보다 뭔가 낭만적이다 하는 얘기들이 들려왔었고 저는 당연히 저일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말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있었겠어요? 아 해주세요. 뭐 그런 말이 다였는데요. 그래서 누구 애인인지 모르지만 자꾸 근무지로 찾아오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던 참이었어요. 그러다 한날은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하는 날이었는데 치과로 들어오는 그 남자와 마주친 거예요. 저는 눈이 마주쳤기에 인사만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사람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더군요. 뭔가 놓고 온 게 있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말을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아시죠? 네? 아, 치과에 자주 오시는 분이신가요? 아, 네. 저 맞아요. 아, 어디 가세요? 혹시 애인? 네. 약속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약속. 아, 그럼 다음에 치과에서 보면 저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이 봐주시고 저는 의사가 아닌데요. 위생사분이신 거 잘 알아요. 저 그쪽한테 3번이나 배정받았는데 모르셨나 보네요. 그때 좀 아팠어서. 아, 제가요? 아, 네네. 다음부터 조심해서 잘 해볼게요, 그럼. 아, 네. 너무 오래 붙잡았나봐요. 들어가세요. 네, 그럼. 그렇게 첫인사가 유독 길었던 키 큰 남자를 뒤로하고 저는 제 사람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아직도 생생해요. 멀리서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요. 제 얼굴에도 미소가 지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그날은 저희의 결혼 얘기로 대화를 오래도록 나눈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준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고 저희는 미래를 꿈꾸는 대화를 나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둘은 뉴스에 나오게 되었거든요. 역주행하던 차량 때문에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는데 옆에 보조석에 앉아있는 여성은 기적적으로 살게 되었다.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보조석 여성을 끌어안은 채로 온몸으로 막아주어 중상이 그쳤으며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둘의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저와 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반대편에서 비추는 라이트 불빛에 놀라 뭐지? 라고 말한 후론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그 뉴스 보도의 주인공이 저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병원에서 정신이 들고 온몸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그 이에 부모님이 찾아와 가슴을 치며 제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돌려달라고 제게 소리를 치는데 안 믿기더라고요. 설마 아닐 거라고. 그 좋은 사람이 죽긴 왜 죽냐고. 차라리 절 데리고 가야 했다고. 세상에 종말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벼랑 끝에 매달릴 때 달려와서 말린 사람이 있었고 얼마 전에 봤던 키가 컸던 남자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식도 듣게 됐어요. 정말 죽고 싶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고 정말 죽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말리더군요. 아직 죽으면 안 된다고.
놀랍게도 제 뱃속에 사랑하는 그의 아이가 자라나고 있다면서요.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나중에 그 사람 만나게 되면 미안해서 어쩌려고 하냐고 저를 말리더라고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구하고 죽었다고 하는데 그깟 뱃속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그 아기가 뭐가 중요하답니까? 그런 말을 100번을 더 들어도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의사가 하루는 초음파 사진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 사진 속 아기는 너무너무 작았습니다. 그 작은, 아직은 아기라고도 할 수 없는 작은 것이 큰 사고 중에도 용케도 안 죽고 사라졌구나 싶어서 한참을 보고 있으니 그이에 남은 유산인 이 아이를 두고 제가 먼저 가면 나중에 만나서 할 말이 없겠더라고요. 분명히 혼이 날 게 분명했는데 그런 생각만으로도 웃음이 나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작은 것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런 제 옆에는 항상 키 큰 남자가 있어줬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언뜻 멍하니 하루를 보내다가 주변이 보일 땐 항상 제 옆에 있더군요. 사실 제 마음이 너무 거센 폭풍을 맞은 터라 옆에 누가 있는지 누가 죽었는지 솔직히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라 생각했죠. 그런데도 그 남자는 매일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와중에도요. 그렇게 헌신해주는 덕에 마음이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씩 좋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 첫사랑을 사랑했던 것만큼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사실대로 말했었고요. 오빠한테는 고마워. 하지만 내 마음은 거기까지야. 고맙고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사랑은 못할 것 같아요. 오빠가 부담스러워. 라고 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그러더군요. 괜찮다고. 이대로도 만족한다고. 혼자 아이 낳고 살 생각은 말라더라고요. 나 같은 호구 한 명쯤은 나쁘지 않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미안해서 울었던 그날 저는 이 키 큰 남자와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인을 잃은 아픔이 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주변에서 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들 시선 따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저에게는 낳아야 할, 책임져야 할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사랑하지 않는 남자랑 같이 사는 것도 사랑했던 사람을 잠시 가슴에 묻어두는 것도 가능했어요. 그렇게 출산의 시기가 다가왔을 때 제 의지와는 반대로 제 몸은 허약해져만 갔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이러면 안 된다고 혼잣말을 하면서 건강해지려 애써도 안 되더군요. 막달에 이르러서는 걱정이 커진 만큼 몸이 받는 스트레스도 커져갔고 결국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고 삶의 이유였던 아이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저는 이런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 원망을 했습니다. 죽고 싶었지만 죽지 못하게 막는 키 큰 그 남자의 어깨를 매일 치며 저는 매일 눈물로 지샜습니다. 한 해, 두 해, 아이마저 잃어버린 뒤 살 의지가 없던 저에게도 세월은 흘러 7년이 더 지났을 때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키 큰 그 남자는 입양을 권해보더군요. 저는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기에 권유를 했었을 때 무슨 연유인지 제가 그러겠다고 했었어요. 가끔 멀리 아이와 여자가 지나가는 모습을 부러워했던 반향이었을지도요. 그렇게 아이를 찾아 몇 번의 보육원을 떠돌다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조용했지만 눈빛이 빛나던 그 아이가 왠지 첫사랑을 닮은 듯 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아이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딱 저렇게 생겼을 것 같았어요. 입양은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그 아이를 몇 번이나 찾아가 봤습니다.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치는 횟수가 늘어갈 때쯤 조심히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아줌마랑 몇 번 봤는데 기억나니? 네, 안녕하세요. 저 보러 오시는 거 알아요. 어머, 어떻게 알았니? 그냥요, 그냥. 제가 마음에 드세요? 왜? 마음에 안 들까봐? 다들 마음에 들어야 데리고 가는걸요? 아줌마는 널 보니까 마음이 가서. 엄청 예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랑 닮았어. 혹시나 네가 좋으면 같이 살았으면 좋겠네. 연예인인가? 그럼 아줌마는 그럼 저 책임질 수 있어요? 뭐? 책임이요. 어른들이 자기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아껴서 사용하는 거랬어요. 아니면 저는 마음이 아프겠죠. 어머, 너 7살 맞니? 여기 살면 철이 빨리 든대요.
아줌마는 내 딸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줌마는 아기를 못 낳아. 그래서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아줌마가 엄마는 처음이라 서툴지도 몰라. 하지만 널 함부로 대하진 않을게. 소중하게 대할게. 너도 도와주면 정말 좋겠구나. 아줌마랑 같이 갈래? 좋아요. 전 이날의 대화를 거의 다 기억할 만큼 뭐랄까요? 정말 강렬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온 그 아이는 참 보면 볼수록 씩씩한 아이였어요. 3명이서 새로운 가족이 된 후 일찍 철들었지만 저를 위해 다감히 구는 아이 덕분에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는데 그 사람이 언뜻 보였습니다. 지금 그 남자에겐 말을 못했지만 좋았습니다. 아이도 저도 서로 피가 이어지지 않는 사이라는 건 서로 잘 알았지만 서로를 정말 많이 신뢰하고 의지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한창 자랄 때쯤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낯선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꼭 일러줘야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가 한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여자는 제 아이가 살아있다고 말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머릿속이 윙윙 울리고 몸에 힘이 빠져서 일어설 수가 없더라고요. 그 여자가 정신을 차리라며 말해준 전말은 이렇습니다. 그때는 큰돈을 받아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자신도 아이를 갖게 되니 죄책감에 잡을 못 이루다 저를 수소문해서 찾아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쓰러진 날 동네 산부인과로 향했을 때 있었던 간호사가 본인이며 수술실에서 낳은 아이를 유산되었다고 거짓말을 시킨 건 키 큰 그 남자였고 돈을 많이 받아 입을 다무는 조건으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본인과 다른 간호사 1명 그리고 의사밖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 여자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제 애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해요. 바로 그 여자와 함께 경찰서로 가 신고를 했고 호적상 남편이 된 키 큰 남자가 경찰서로 어둑한 얼굴로 들어섰을 때 참았던 분노가 솟았습니다. 다 말해. 사실대로 다. 왜 그랬어? 내 애까지 지켜준다고 했잖아. 왜 버렸어? 왜? 더 숨기는 건 없어? 어디로 보냈어? 그런 저를 경찰들이 말리고서야 그 남자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사와 다른 간호사도 소환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한편 저는 아이를 찾기 바빴습니다. 분명히 정신없이 찾으러 다니기 바빴어야 했는데 혼자 집안에 있을 제 딸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책임진다 했는데 혼자 아무것도 모르고 놀랐을 게 생각이 나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니 운기에 분명한 얼굴로 엄마 아기 찾았어요? 얼굴은 웃으며 물으면서도 눈물이 그랑한 아이를 보니 진작에 말해뒀어야 했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유빈이 엄마가 말해주는 걸 늦었네. 이리 와 우리 애기. 어제도 못 안아줬네. 뭐가 서운해서 울었죠? 엄마가 집에 없어서 무서웠어? 유빈아, 엄마가 예전에 아기를 잃어버렸는데 그게 사정이 생겨서 이제부터 찾고 있어. 아마 찾게 되면 우리 유빈이랑 동갑일걸? 엄마, 그러면 친하게 지내도 돼요? 분명 엄마인데도 눈치를 보며 고르고 고른 말 중에 하나를 간신히 꺼냈을 아이를 보니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그리고 알겠더라고요. 유빈이를 정말 제 딸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걸요. 그럼 우리 유빈이 누구 딸? 엄마 딸. 우리 유빈이는 엄마 딸이야. 걱정하지 마. 평생 엄마가 책임질 거야. 유빈아, 내일 엄마랑 같이 찾으러 갈래? 같이 찾아. 나 보육원에서 숨바꼭질 술래 많이 해봐서 잘해. 이제야 조금 아이 같은 모습에 안심도 되고 기특하고 고맙고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경찰이 찾아왔더군요. 아이의 소식일까 제품에 잠든 아이를 껴안고 경찰분들을 맞이했습니다. 저 그때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네, 왜요? 어디 있는데요? 참 세상에 신기한 일이 다 있네요. 네? 안고 계신 그 아이 유빈이랬나요? 아, 네. 유빈이가 그 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기한 일이 다 있다고 싶더라고요. 안 믿기시겠지만 안고 계신 유빈이가 잃어버리셨던 그 아이라네요. 여기 기록들과 사진들입니다. 사본들이니 가지셔도 됩니다.
아이를 찾으면서 확실한 물증도 되었고 법원 문제도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나머지는 변호사님이 전화 주실 거예요. 그럼. 경찰분들이 돌아가고서 저도 한참은 제 품에 안은 딸아이를 쳐다보며 한참을 죄인 같아 잊고 살던 하늘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제 아이를 보내버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살 순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일을 마무리한 뒤 저는 제 딸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딘가 세상 뜬 그 남자와 닮았다던 그 아이가 제 아이였다는 게 지금까지도 신기하고 그 사람이 저와 제 아이를 지켜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저는 제 딸을 찾은 이후로 명절이나 딸의 생일에는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의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 사람의 부모님도 딸이 당신 아들의 자식인 것을 알고 유빈이를 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제가 제 자식을 낳아보니 그 사람의 부모님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와 제 딸을 구해주고 잃어버린 딸을 다시 만나게 해준 그 사람을 생각하며 이렇게 평생 그 사람의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그렇게 지내다 세상 뜨는 날 그 사람을 꼭 찾아가서 만나려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